자, 안녕하십니까.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교과서 11페이지 보시면요. 11페이지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가니까. 자, 11페이지 보면은, 자, 이제 중간에 밑줄 친 부분을 여러분들이 똑같이 밑줄을 치워 놓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작성해 놨던 거 있잖아요. 그것도 똑같이 작성을 해 놓으세요. 다 이제 밑줄 그어놓고 작성했나요? 네, 정말 잘하셨습니다. 그냥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맨 위쪽에 밑줄 그은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단 급식의 이제 의미입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특정 다수인에게 음식물을 공급하는 기숙사, 학교, 병원, 산업체, 기타 후생기관 등의 급식 시설을 말합니다. 제가 옛날에 설명드렸죠. 자,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게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아요. 자, 아시겠죠? 자, 그래서 보면은 중간에 이제 역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밑줄 그는 거 수행평가나 지필고사에 나올 수 있으니까 꼭 밑줄을 체크해 두시고 꼭 적어 놓도록 하십시다. 자, 중간에 이제 1987년도에 노사 붕괴로 인해 직영 형태로 운영하던 기업들이 위탁급식으로 고려하게 됐다고 합니다. 자, 1980년도에, 7년도에 이런 일이 있었고요. 1988년도에 중소기업의 위탁급식 산업에 참여한 것을 시작으로 1990년도에 초부터 대기업들이 급식 시장에 진입하면서 직영과 위탁 운영 방식이 공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 옆에 이제 또 작성을 해놓은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직영과 위탁의 이제 장단점인데요. 자, 첫 번째 장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영의 장점은요, 위생과 영양이 철저합니다. 아무래도 자기 회사에서 하는 거다 보니까 예산이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이 정말 연관이 있어요. 예산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보니까 위생과 영양까지도 철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직영은 자기 회사에서 하는 거다 보니까 대부분이 자기 회사에서 급식소를 하는 곳은 예산이 넉넉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직영이 위탁보다 확실히 좋다고 막 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위탁의 장점을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영과 이제 반대되는 위탁. 자, 위탁은 서비스가 좋고 인건비를 감소할 수 있습니다. 자, 서비스가 좋아요. 왜냐면 계약을 1년 단위로 가는 거다 보니까 서비스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서비스가 안 좋으면은 다른 업체로 바꿀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인건비를 감소하게 됩니다. 왜냐면은 이제 계약을 하게 되는 것과 이제 위탁 같은 경우는 사람들 따로 또 써요. 조리사들을.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 조정이 정말 큽니다. 비정규직도 많고. 그래서 인건비를 감소할 수 있다는 그래도 회사 측에서는 장점인 거죠. 그리고 식재료 구입이 편리합니다. 왜냐면 이게 급식을 전문적으로 이제 하는 거다 보니까 여러 군데 알고 있는 곳이 많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직영 같은 경우 자기 회사에서 급식을 하는 그런 능력밖에 없는데 위탁 같은 경우는 어때요? 여러 군데를 알게 되다 보니까 이게 밥줄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식재료 이런 업체들과 그 협약이 잘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식재료 구입이 편리합니다. 자, 그럼 이번에 반대되는 것을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영의 단점 뭐냐면요, 서비스가 결여됩니다. 확실히 자기 회사에서 하는 거다 보니까 그냥 자기네 일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밥을 먹으러 와도 어차피 삼성에서 하는 거라면은 어차피 밥을 먹으러 와왔자 삼성 사람들이겠지.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그 우물안의 개구리 그 좀 열린 사고가 가기 힘들어요. 왜냐면은 자기는 삼성 직원이다, 나도 삼성 직원이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제 반복되는 일만 하다 보니까 이제 그리고 이제 안정적이다 보니까 서비스가 결여될 수밖에 없고 인건비가 증가합니다. 왜냐면 직영 같은 경우는 애초부터 예산이 넉넉하고 대기업 같은 경우에서는 아까 옛날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조리사들을 쓸 때도 대기업에 있는 그런 대우를 그대로 해주다 보니까 확실히 인건비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위탁 같은 경우는요, 위탁은 위생과 영양이 철저하지 못합니다. 왜냐면 계약을 걸고 하는 거다 보니까 대부분 기호에 맞출 수밖에 없어요. 첫 번째 기호를 맞추고 위생과 영양에 이제 신경을 쓰는데 기호에 맞추는 것도 돈이 많이 들다 보니까 이제 계약 기간이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1,000만 원 주고 계약을 한다. 그러면은 1,000만 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보니까 위생과 영양이 철저하지 못할 수밖에 없어요. 예산 때문에 그러죠. 그리고 계약 기간이 짧으면 불안정한 경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중간고사 끝나고 이제 끝나는 시점에 갑자기 업체가 바뀌어 버렸어요. 그럼 학교 측에서도 이제 당연히 내일부터 또 애들 밥 먹여야 되는데 밥을 먹이지 못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막 도시락을 사주고 막 그러는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그 업체 측에서도 별로 안 좋습니다. 왜냐면 업체 측이 안 좋은 이유는 뭐냐면은 대부분의 위탁 계약은 연초부터 하기 시작하거든요. 1년 단위로. 근데 중간에 이제 계약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업체를 찾기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교나 이제 업체 측에서도 이제 정말 불안정한 경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리고 12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빨리 펴세요. 자, 단체 급식 산업 이 부분 알아두시면 되는데 역사와 관련된 걸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1981년도에 학교 급식법이 제정되어가지고 제도가 됐고요. 그러고 나서부터 이제 1993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학교 급식을 확대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으면서 어쨌든 학교 급식 자체는 확대가 됐습니다. 근데 2003년도에는 이제 초중고 전면 급식이 실시해서 학교 급식에 내실을 기여했습니다. 어쨌든 확장까지를 보면요. 1993년대부터 시작을 해서 2002년도까지 정말 많은 확대가 있었고 2003년대부터는 이제 거의 전면적으로 급식을 실시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산업체 같은 경우는요. 산업체 같은 경우는 이제 1960년도에 이제 공장에서 집단 급식소를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직원들 밥을 먹여야 되다 보니까. 그리고 그로부터 7년이 지난 1967년도에는요. 식품위생법의 제정과 더불어 산업체 단체 급식소의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점차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말하고 있는 건 확대되는 그 연도를 말하는 거예요. 산업체 같은 경우는 1960년도부터 시작을 하면서 1967년도 때부터 설치가 의무화됐다고 합니다. 산업체에서 단체 급식의 설치가요. 자, 그리고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2000년도 이제 기업체의 영양사 의무 고용이 자유화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4년도 불과 6년 전이죠. 6년 전에는 이제 5월에 이제 1회 급식 인원 100인 이상의 모든 산업체 집단 급식소의 영양사와 조리 종사원의 이제 고용제도가 부활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난리가 난 거예요. 대기업에서 이제 삼성 대우를 막 이제 해주는 그런 급식은 종사원들 많이 쓰고 영양사를 많이 쓰면서 자기네들 이제 직원들 위해서 이제 뭐 사업을 하나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이유는 그러니까 대기업이 크다 보니까 자기네들 직원들 밥도 그냥 우리가 알아서 자체적으로 하겠다. 근데 그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을 뽑을 거냐면은 직영으로 쓰겠다. 그러니까 뭐 우리 직원들이 받는 대우를 그대로 받는 조리사들과 영양사들을 뽑아가지고 이렇게 쓰겠다. 대학교 4년제 나온 애들을 이제 부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조리과 4년제들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2014년도 때부터 이제 2014년도 때부터 이제 집단 급식소에서 이런 거를 이제 거의 의무 고용 제도가 부활했다 보니까 다들 삼성이나 이제 LG 이런 데 대기업을 가려고 난리인 거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될까요? 일단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데까지 열심히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13페이지를 봅시다. 이 13페이지에서는 볼 건 뭐냐면은 정말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와 있잖아. 근데 밑줄 걷는 부분 보세요. 뭐 직영에 대한 개념, 위탁에 대한 개념, 오른쪽 왼 부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1988년도에 그리고 1990년도 초반 이 단체 급식 산업의 발전 부분을 알면 됩니다. 직영 같은 경우는요, 우리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그냥 급식을 만든 거예요. 그게 직영 급식이고, 위탁 급식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회사의 급식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할 돈은 없고 외부에 맡기자. 그래서 위탁을 맡긴 걸 위탁 급식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1988년도에는 단체 급식의 위탁 급식 경영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역사에 꼭 알아두세요. 그리고 이제 위탁 급식 경영이 시작되면서 1990년도 초반에는 이제 대기업이 위탁 시장에 진입을 했습니다. 대기업이 이제 핸드폰 이런 데 mp3 건들다가 이제 급식소까지 이제 진입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2014년도 때부터는 완전 자리를 잡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15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보면요. 15페이지를 보면요. 정말 힘드네요. 초중고 이제 급식입니다. 1998년도에 초등학교에 전면 급식이 이루어졌습니다. 1998년도에요. 근데 2006년도 밑줄 긋은 거 두 번째 보세요. 2006년도 6월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지역의 위탁급식 학교 46개에서 대형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여 학교 급식이 전면 개정되었습니다. 자, 이때 정말 난리였어요. 그러니까 아까는 이제 학교 급식이 막 계속 확대됐다고 했지만은 이게 어떻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안 나왔어. 근데 여기서 나온 거예요. 2006년도에 학교 급식은 잘 이제 번창했지만은 질이 위생과 이런 질이 정말 안 좋다라는 것을 알게 돼가지고 이때 그 학교 급식의 질이 확실히 확 바뀝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이 좋아진 거 여러분들이 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불평 많죠?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14페이지 안 했는데 14페이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유아 보육시설 급식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학생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영유아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 알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첫 번째 빗줄 근 거 보면 1990년대부터 점진적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영유아 보육시설 급식은 1990년대 때부터 점진적으로 증가를 했어요. 점진적이라는 뜻은 점차적으로 증가했다 이 소리예요. 그리고 아래 보면요. 아래 밑줄 친 거 보면 1990년도에는 1919개소에서 2010년도에는 35,550개소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20년 만에 몇만 개가 훨씬 확 뛰어버린 거죠. 확실히 이제 2006년도가 되기 전에는 엄청나게 많은 이제 발전이 있었어. 그러니까 급식소가 많이 만들어진 거죠. 질은 좀 몰라요. 그러니까 질을 다 들여다볼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잘 모르는데 확실히 2010년도, 2006년도까지는 엄청나게 많은 급식소가 많이 만들어졌다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1페이지 펴시면요. 자, 뭐 그냥 이 부분은 좀 간단하게 그냥 보고 가세요. 그러니까 급식을 관리하는 그런 직장을 가게 된다면 무슨 일을 하게 될까? 이런 부분입니다. 그냥 이게 구체적으로 나중에 들여다보겠지만 일단은 지금은 배운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식단 관리 나와 있고요. 이제 식단을 짭니다. 뭐 영양사들이 보통 짜죠. 그리고 두 번째 구매를 관리합니다. 이제 구매를 할 때도 뭐 여러 가지 구매가 있잖아요. 뭐 기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소독약 뭐 이런 것도 있고 식재료, 뭐 냉장고, 뭐 조리 시설 같은 것들을 다 구매합니다. 이런 걸 구매를 하면서 관리하는 거예요. 예산을 효과적으로 쓰고 이 기구가 정말 우리 업장에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이런 걸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구매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겁니다. 아, 정말 말 빨리 해서 힘드네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대량 조리의 배식. 이거는 흔히 아는 거예요. 그냥 조리원들이나 영양사들이 뭘 하겠어. 근데 조리하고 배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조리하는 걸 보지 못했지만 배식하는 건 많이 보잖아요. 그게 흔히 볼 수 있는 거고요. 자, 대량 조리와 배식이 끝나면요, 대량 조리 설비와 기기 관리를 합니다. 뭐 설거지도 하고, 뭐 이제 잘못된 부분 떼우기도 하고, 뭐 떼우기 위해서 결제도 올리고 보고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겠죠. 그리고 위치가 좀 아니다 싶으면 위치도 막 바꾸기도 하고, 그리고 위생 관리를 합니다. 5번 위생관리, 6번 안전관리 정말 중요한 거예요. 위생관리 하면서 청소도 하고, 뭐 이제 뭐 꼭 막 잘 닦고, 위생관리하면서 안전관리, 이제 미끄러운 데는 없는지, 뭐 움푹 패인 데는 없는지, 갑자기 막 시설이 노후화된 데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파악을 합니다. 평상시에 하는 게 위생관리와 안전관리입니다. 여러분들 눈엔 잘 보이지 않겠지만 정말 많은 일을 합니다. 아, 또 겁나 힘들다. 23페이지 봅시다. 자, 급식 산업과 관련된 직업 두 가지를 알아볼 거예요. 첫 번째 영양사인데요. 영양사. 자, 영양사 첫 번째, 식품 영양의 전문인으로 법적 자격을 인정받아 개인, 단체,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을 위하여 급식 관리 및 식품 영양 서비스를 수행하는 전문인입니다. 질병을 예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식동원이란 말 있잖아. 음식의 보약이다 이 소리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사나 간호사들은 질병이 생기면 고치는 거지만 예방을 하는 거는 평상시 잘 먹는 것에서 예방을 할 수 있어. 그걸 영양사들과 조리사들이 합니다. 그리고 건강 증진을 위해서도 이제 노력을 하겠죠. 조리사들이나 영양사들이. 자, 그래서 이제 그 아래 보면은 이제 식품학 또는 영양학을 전공한 자가 영양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를 가야겠죠. 자, 그리고 그 아래줄 아까도 봤지만은 집단 급식소에서 영양사는 식단 작성, 검식 및 배식 관리. 그러니까 식단 작성하고, 그리고 이제 음식 만들어주면 검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기미상국처럼 하는 거죠. 먹으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배식을 또 관리합니다. 배식 잘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그 조리사들이 배식하잖아요. 그 옆에서 영양사들이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구매 식품의 검수. 그러니까 재료가 왔면 검수하는 거예요. 잘 왔는지, 썩은 데 넣는 건지, 시킨 대로 발주한 대로 왔는지 체크하고, 급식 시설의 위생 관리 등의 급식 관리 및 관리 업무. 그러니까 여러 가지 행정 업무가 있어요. 그거를 궁금하면 영양학과 가가지고 실수 나가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양 판정. 그러니까 영양으로 이제 판정을 하는 거죠. 영양 쪽으로 맞는지. 그리고 영양 교육 및 상담 등의 영양 관리 업무를 수행합니다. 그러니까 조리사들 상담도 해주고 영양 교육을 합니다. 뭐 산업체 이제 학교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강당에 불러가지고 영양 교육 같은 거 하는 게 영양사 선생님들이죠. 아, 겁나 힘들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이제 조리 정사원이 하는 일을 보게 될 겁니다. 조리 정사원 하는 일,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요, 첫 번째 줄이 나와 있습니다. 조리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시장 또는 도지사의 면허를 받은 자. 그러니까 자격,
조리기능사 자격증을 하나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조리 종사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자격 요건이에요. 그 외에 정말 다양한 경력이나 이런 것들을 요구하기도 해요. 그래서 조리 종사원이라고 하면은 뭐 이제 양식당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뭐 조리 종사원이라 할 수 있고, 단체급식소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그 조리 종사원으로 할 수 있고, 또 이제 카페나 이제 카페에서 바리스타나 이제 뭐 바 같은 데에서 이제 칵테일을 만들어주는 사람들도 조리 종사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리 종사원을 갖기 위해서는 대부분 조리사 자격증을 하나 이상 요구를 합니다. 그래야지 자격 요건이 되고, 이제 그러니까 안 하는 데도 있는데 대부분 이렇게 합니다. 자,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좀 쉬세요.